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3일입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대여급 공모주 즉 기업 이니셜 그쵸? IPO가 있었는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들이 속속히 그죠? 원래 카카오페이도 8월인가요? 9월에 상장 예정이었었는데 좀 미뤄져서 11월 상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장하자마자 결국 공모가 9만원에서 더블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18만원이 더블이고 그 위에 따상이라고 불리는 거의 가격에 23만원 넘게 근접을 했다가 좀 밀리긴 했으나 어쨌든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물론 내일과 내일 모레 그쵸?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이제 새벽에 발표되는 내일 모레 새벽에 발표되는 연준의 금융 통화 정책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대출 규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좀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면서 그쵸? 그 개인들의 유동성이 예탁금은 여전히 60조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지만 거래 대금만 봤을 때는 개인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모주 그죠? 공모주가 자금을 더 쏠리게 만들면서 메마르는 유동성의 그런 시장 단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진한 거래대금 코스피가 뭐 어제도 10조 원 미만에서 오늘 12조 원이 터졌지만 카카오페이가 상장하면서 오늘 거래대금이 약 20만 원 기준으로 쳤었을 때도 한 2조 원 이상 거래대금이 발생한 거를 보면은 거의 전체 거래대금의 20% 좀 안 되게 거래가 됐거든요. 이 단일 종목 하나가 거래대금을 이렇게 차지한다는 거는 자금이 정말 풍부하다는 그런 방증도 되지만 이 공모주가 다른 업종, 그쵸? 다른 업종에 대한 자금을 다 뺏어 먹는 그런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 상당히 수급 왜곡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왜곡을 만들고 있는 카카오페이 속에, 그쵸? 오늘 상장일 속에 코스피 코스닥은 또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에, 그쵸? 어제 매수세와 다른 매도세를, 그쵸? 외국인이 거래소 4,500억, 코스닥은 좀 샀어요. 기관은 4,200억. 이 기관의 금융투자 물량, 선물과 현물의 차이, 즉 베이시스에 따른 그 수급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오면은 이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에 의해서 나갔죠. 그래서 의미가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실 키포인트예요. 외국인 키포인트인데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원달러율이 1181원까지 다시 올라갔거든요. 워낙 약세로 가다 보니까 외국인이 또 시장을 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양시장 많으면서 오늘 투심을 완전히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시총 25조 1000억 1600억에 마감을 했고 시총 1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코스피 200에는 오늘 상장했기 때문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겠죠. 카카오페이 코스피 상장 첫날 급등 공모가 2배 웃돌았고 오늘 에코프로 BN 3분기 실적 호주의 강세 요게 좀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편집이 안 됐네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세미시스코 그죠? M&A의 재료다 이런 얘기 드리면서 에디슨 모터슨 신규 사업을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신규 사업이 결국 뭐예요? 전기차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동종목이 1,500억 미만 그쵸? 워낙 가볍다 보니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이 종목을 계속 보라가 아니라 전기차 최근에 소재 업종이 좀 조정받아서 뭐 주도주가 엔터 뭐 게임주들 메타버스 NFT 엮이면서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확장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확장 국면. 자, 넵튠 얘기도 어제 역시 했습니다. 그쵸? 어제 했고요. 지분 투자 뭐 임박 기대 감소 아직 이게 공시로 실제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자회사 맘모식스라는 회사가 그거 XR
통합 가상현실 메타커머스 서비스 공동 추진 수지, 그리고 SKT에서 동사 지분 투자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 회사의 가치를 지금 그죠? 밸류에이션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메타버스 얘기가 오늘도 있었고요. 자, 위메이드 시장에 세 달 만에 그죠? 세 달 만에 8버거가 된 종목입니다. 제목에도 제가 위메이드 같은 또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하면서 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한 영상을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올렸었는데요. 오늘 위메이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있었고, 뭐 그렇게 좋은 실적이 아니에요. 야, 저 실적이 아무리 게임주,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6조 넘는 코스닥 시총 5위 안을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그냥 밸류에이션, 그죠? 이익만 나는 회사, 그쵸? 그 이익에 따른 뭐 PER, PBR을 계산하고 뭐 EBITDA를 계산하든 여러 가지 재무 정량적으로 계산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유믹스를 오픈 플랫폼으로 기축 통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컨콜 오늘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되는데, 이게 진짜 이제 게임 회사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어떤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NFT의 대표 게임의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ST팜 뭐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바이오 종목 잘 얘기 안 드리는데요. 저도 왜냐면 바이오를 얘기 드리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ST팜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14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8만원대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원자리, 그죠? 올해 초에 자리로 내려왔다가 지금 9만원 정도 회복했는데, 오늘 이 리포트가 2개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올리고에 대한, 그쵸? 뭐 인클리시라는 이런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이 할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뭐 이게 국내 백신이 얼마나 효과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코로나 백신 아닌 mRNA에 대한 어떤 캐핑 기술이나 LNP 기술, 제너반트로부터 기술 라이선스 인을 하면서 동회사가 지금 K백신의 대표, 그쵸? 어떤 그런 주자로 나가고 있다는 약간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이 바이오 쪽에서 좀 그래도 세게 나왔다. 시장은 떨어졌는데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종목들 좀 체크 포인트에서 매일 좀 살펴보면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 있고 계속 바라보는 관점에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PGM 뷰에서는 역시 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외국인 되게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린, 이거 어제 멘트랑 똑같아요. 그들의 속내가 뭘까?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오르고 있다. 문제는 수급이다. 여기에 이 원달러 환율이 문제다. 미국이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못 가는 이유는 단순히 뭐 테이퍼링이 곧 발표될 거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닌 환율의 문제도 있고, 코스피의 이 성장률이 꺾이는, 그쵸? 피크아웃 되고 좀 꺾이는, 내년부터 꺾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수급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 얘기가 역시나 하루를 못 가네요. 하루를 못 가고 원달러율이 1181원 다시 올라갔고, FOMC 앞두고 경계감도 있고, 외국인은 또 코스피를 팔았습니다. 뭐 이들이 어제는 사고 오늘 왜 팔고 뭐 단타를 치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외국인도 지금 추세적으로 아직은 들어올 마음이 없지 않나. 환율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 1170원 다시 밑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게 좀 불안해요. 그리고 달러 강세가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94 레벨까지 올랐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쵸?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밸류에이션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위메이드 얘기하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가. 자, 카카오뱅크 시총 28조고요. 오늘 하락을 했지만 7%라. 카카오페이가 25주입니다. 오늘 상장 한 첫날. 근데 신한지주 19.5조고 오늘 KB금융 23조, 하나금융 13조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이에요. 책정해 보니까 이게 다 합이 얼마죠? 36에 20이라고 치면은
56조 정도 되죠. 이 두 개 합치면 53조. 이게 크지만 거의 같다. 그죠? 거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신한지주 하나가, 그죠? 이 신한지주가 그룹이 내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 두 회사가 내는 것보다 월등히 더 높죠. 물론 KB도 마찬가지고, 하나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의 시총, 결국 주식수 곱하기, 그죠? 가격을 이제 곱한 게, 주식수 곱하기 가격을 곱한 게, 시장 프라이스를 곱한 게 결국 이 시총, 그죠? 이 기업의 가치를, 현재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판단하는 건데, 과연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가 얘네도 금융업종이고 어떻게 보면 결제, 그쵸? 신용 이런 업종이 이 기존의 금융업종보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뭐 가치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비싸다 이렇게 논할 수 있고요. 성장을 생각하는 또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다시 나오는 게 결국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 지금 PER 대표적으로 평균 60배 이상이에요. 60배 이상. 이 신한지주 KB 하나금융 PER 몇 배예요? 몇 배? PBR 장부가치로는 0.3배, 4배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맨날 이 장부가치, 가치주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함정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들이 디지털 변화 그쵸? 이들도 메타버스를 어떻게 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금과 대출에 대한 마진이 이익이 이 금융회사들은 이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은행에서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의 5할 이상, 그죠? 거의 심하면 6할, 7할 정도를 예대 마진에서요 발생을 합니다. 금리 차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수요, 그죠? 지금 최근에 대출 규제가 나오고 있지만 또 금리 인상하면서 예대 마진 폭이 커지고, 또 그 대출을 중단한 것에 대한 전체 금액은 줄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 인상 또 시그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은행 업종을 계속 먹여 살렸던 거죠, 전통적으로. 근데 여기에 온라인 은행 그리고 온라인 페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역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카카오페이 같은, 그죠? 카카오뱅크 같은 이런 IPO들이 계속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카카오페이보다 시총이 거의 4배, 5배 큰 걸로 지금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100조 가까이 생각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이 역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오늘의 카카오페이가 정말 이게 거품인가, 그죠? 거품인가, 아니면 앞으로 또 5년 뒤를 봤을 때 진짜 가격이 떨어져서 이 금융회사들보다 시총이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들은 시총이 더 낮아지고 이 둘의 합이 전체 금융회사들의 시총을 넘어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답은 드릴 수 없지만, 결국 저는 이 시총의 힘이, 돈의 힘이 결국 시장의 그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은 정말로 지나고 나면은 항상 정확했다. 일부 정말 급등주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일시적으로 다시 제자리를 가는 경우는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 실적 컨퍼런스 이제 얘기 드리죠. 오늘 혹시 증권사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나 카톡이나 이런 것들 쓰신 분은, 주식을 하신 분은, 그쵸? 이거에 대해서 정리된 거, 위메이드 컨콜에 대해서 정리된 게 상당히 전달이 돼서 이미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핵심은 저는 이거 같아요. 이 유믹스라는 거, 유믹스, 그쵸? 가상 NFT로 불리는 그 플랫폼을 위메이드는 이미 3.5년을 준비했다고 했고요. 미래전사 4에서 이번에 최초 시도는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모든 게임, 100여 개 게임에 이 NFT를 적용 예정이고, 연결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의 흡수 합병을 통한 또 NHN과의 제휴, 블록체인 사업을 제휴 MOU 체결을 했고, 이 유믹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결국 이 플랫폼에 활용해서 유믹스는 게임 회사들의 거래소가 될 거고, 그쵸?
유저들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기반 자산이 되고,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그런 투자자도 아직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암호화폐의 가치를 존재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컨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 게임업계의 기축통화, 정말 저는 이 말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가가 또 그러면서 뭐 거의 장중에 20만원 가까이 갔다가 오늘 장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도주의 역시 그런 면모를 역시 보여주지 않았나. 실적만 봐기에는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컨콜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자신감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메이드가 기축통화 그리고 플랫폼, 그죠? 이 게임 회사가 이제 아닌 플랫폼 회사로 완전히 바뀌었다. 3.5년이면요 이 코로나 때, 작년 코로나 때 6,800원, 그 전에 뭐 한 1, 2만원대, 지금 20만원이니까 뭐 2만원이라고 맥스 쳐도 10배죠. 템버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기간,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 그 전의 기간 동안 유메이드를 갖고 있었을 때 수익이 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전에 투자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정확한 투자냐, 아니면 이때 사서 사실 지금 파는 게 정확한 투자냐,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회사의 이런 내용들을 좀 본질적으로 알고 좀 투자한 지 한 2, 3년이 만약에 됐다면은, 버텼다면 또 정말 경제적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실 정도로 종목을 잘 선택한 그런 투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LNF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LNF도요 과거에 보면요, 시계를 좀 길게 보면 지금 작년에 급등해서 그렇지 그 전에 갖고 있었으면 하락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때 들고 있었으면 과연 버텼을 투자자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 물론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사이트,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니라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신규, 그쵸? 제가 밸류에이션 확장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M&A부터 해가지고 신규 사업, 그쵸? 그런 것들을 뭔가 추진했을 때 세상이 바라는 그런 변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준다면, 아까 카카오페이 같이, 카카오페이가 사실 분기, 전분기 대비 실적은 우하향이에요. 성장을 잠깐 뭐 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카카오의 규제 때문에 좀 떨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짧게 보시지 마시고 길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현재 금융회사들, 전통적인 은행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시총과 비교하는 게 이게 고밸류가 맞냐, 이런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그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치주보단 성장주, 그리고 성장주에서도 정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쵸? 꿈을 그릴 수 있는, 그 꿈이 그냥 단순하게 허황된 꿈이 아닌 정말 가능한, 테슬라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